네, 이 시간에는 10.1과 실천의 보사성어 본문을 켜보겠습니다. 먼저 배움 열기.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최후의 유언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정신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네, 안중근사가 실제 처형되기 전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의 글이었습니다. 자, 실천. 이렇게 안중근사처럼 나라를 위한 실천에 관련된 우리 고사성어들을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신성인.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룸. 옳은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 네, 하나씩 다시 읽어볼까요? 죽일, 살, 몸, 신. 죽일, 살, 몸, 신. 그 다음에 성은 이룰 성, 인, 어지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신, 성인. 글자대로 해석하면 살, 죽인다. 무엇을? 목적어, 몸. 자, 한문에서의 몸신자는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신. 나 자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인다.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자살인가요? 예, 살신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을 여기서는 희생한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희생한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성인, 인을 이룬다. 자, 이 인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인이라고 합니다. 이 어지린자는 좀 이따가 공자의 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인은 사람과 사람 인자의 두 이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 부모와 자식, 뭐 형제와 형제, 윗사람과 아랫사람,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친구와 친구, 남편과 아내,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어진 마음을 가지는 관계를 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인을 이룬다. 옳은 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인을 성취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바로 논어에 나오는 공자가 한 말에서 유래한 건데, 그 문장을 지사 인인은 무 구생 이 해인이여 유 살신 이 성인이니라.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침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룸이 있다. 네, 첫 번째 하나씩 다시 읽어보면 뜻지, 그 다음에 선비사, 어지린, 사람인, 없을무, 구할구, 날생, 살다, 살생, 그 다음에 써이, 네, 개사, 뭐뭐로써 하는 써이, 그 다음에 해칠해, 어지린, 있을유, 죽일살, 몸신, 써이, 개사이, 이룰성, 어지린.
하나 읽어보면, 지사, 인이는, 지사 띄고 인이는. 자, 여기 띄어 읽을 때, 서수에서 먼저 씁니다. 무 띄고 구생이 띄고 해인. 유 띄고 살신이 성인. 이렇게 있습니다. 무구생이 해인이 아니라 무구생이 해인. 이렇게 읽어요. 무가 없다. 뭐가 없냐? 구생이 해인이 없다. 그래서 읽을 때 무구생이 해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 띄고 살신이 성인. 살신이 성인이 있다. 자, 다시 읽어보면, 지사 인이는 무구생이 해인이요 유 살신이 성인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지사인인, 지사와 인인이란 뜻이에요. 지사는 뜻 있는 선비, 애국지사 이런데 쓰는 말인데, 애국지사 할 때 지사. 인인은 마음이 어진 사람. 둘 다 비슷한 사람인데, 이 지사나 인인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없다. 무엇이? 구생이 해인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고, 있다. 살신이 성인하는 것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지사인들은 무엇이 없느냐? 구생이 해인, 구생. 구는 구한다, 찾는다. 생은 살아날 것, 생명. 자기가 살 것을 찾아서, 자, 이 개사 있잖아, 뭐뭐로써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구하여서 인을 해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삶을 구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을 해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좀 구조로 이번에 살신이 성인은 있다라는 거예요. 살신, 자신을 죽여서 그거로서 인을 이루는 일은 있다라는 거죠. 지사인인,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해서 그것으로서 인을 해치는, 이런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은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설사 자신을 희생해서 그것으로 남과의 관계, 인을 이루는 일은 그런 일은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서 살신과 성인, 그래서 살신성인이란 말이 생겨난 거. 훌륭한 사람은, 덕 있는 이런 지사나 인인은, 안중근 의사 같은 이 지사는 설사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인을 이루는 일은 있다. 근데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안중근 의사도 이 말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그러죠. 자, 두 번째 고사성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피지기, 그를 알고 자기를 암. 네, 먼저 알지, 저것, 알지, 몸기. 자, 한문에서 이 피자와 기자는 서로, 피는 저 사람, 상대편, 기자, 몸기자는 나를 말하죠. 저 사람, 상대편을 알고 자기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피지기. 이 말은 원래 손자병법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지피지기면 흔히 백전백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때 상대편은 적이죠. 병법이니까 군사 전쟁에서 상대편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건 우리 편 아군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 지피지기,
자, 이 말에서 유래된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 그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자, 알지, 접히, 알지, 몸기 생각했고 일백백 싸울전 안입을 위태로울 테.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적을 알고 상대편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100전은 100번 싸우는 건데 100번 싸운다는 건 진짜 100번 숫자로 100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때마다라는 거죠. 100번 싸우더라도 위태롭지는 않는다. 위험한 일에 빠지지는 않는다. 적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와전돼서 잘못 전해져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백전백승은 아니고 백전불태. 최소한 위험에 빠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피지기. 자, 이 손자병법의 이 지피지기 얘기가 여기 지금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요 교과서 뒤에 더 배우기 봅시다. 여기 보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여기 더 넓게 이 글에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문장에 이어지는 문장이 더 넓게 나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구절인데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어서 두 가지 상황이 더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확장된 부분, 더 넓게 부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여기까지는 본문에서 봤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 안이불. 네, 여기서는 안이불자가 뒤에 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발음이 부로 바뀝니다. 알지, 저것비, 대명사 저것, 그 다음에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말이을이, 알지, 몸기, 한일, 이길승, 한일, 질부, 싸움의 질부. 그 다음에 다시 안이불, 발음이 부로 바뀌고 알지, 저것비, 안이불, 알지, 몸기, 매양매, 싸울전, 반드시 필, 질패. 네, 이어서 읽어볼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어서 두 번째 상황.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지금 세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지피지기 상황.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고, 두 번째 상황은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 상황이고, 세 번째 상황은 부지피 부지기면 매전 필패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되지는 않고. 두 번째 상황, 부지피, 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말이 이르잖아요. 그래서는 그러나 나를 알면 일승일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그렇죠? 적의 형편, 적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적이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는 모르면서 우리 편의 상황에 대해서만 알 경우에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이 우리보다 강하면 우리는 지겠죠. 아니 적이 다행히 우리보다 약하면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50%.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한 번은 지고 이런 상황.
세 번째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인데 부지피 부지기. 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적의 상황도 잘 모르고 장수가 우리 편 아군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매전 필패.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가장 나쁜 경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된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요. 부지피부지기면 매전필패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때마다 위태로울 일은 없고 상대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자기를 안다면 한 번은 이길 수 있고 한 번은 지게 될 것이다. 상대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지게 된다. 이 세 가지 상황, 전쟁의 세 가지 상황을 나타내는 이 중에 본문은 첫 번째 지피지기 상황을 고사성어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연결해 보면 부지피 부지기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네, 항상 위태롭게 싸움에 지게 되겠죠. 지피지기 상황은 최소한 위태롭게 위험에 빠질 일은 없게 되는 거. 부지피지기 적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경우에는 일승일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다시 쭉 이어서 읽어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라. 부지피부지기면 매전필패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은 알지 못하고 나만은 안다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리라. 적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가장 나쁜 경우죠. 네, 다시 앞으로 와서 세 번째 고사성어. 유비무환.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음. 네,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있을유, 그 다음에 준비할 비, 없을무, 근심한.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유비무환의 정신. 이 말은 바로 이 문장에서 읽으세요. 거한 사위라. 옛말에 편안한 데에 있으면서 거한 사위라 하니 사즉 유비여. 유비무환이니라. 네,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중에 마지막 유비무환이 생기는. 자, 하나씩 보면 다시 읽어보면 살거 편안한 안 생각할 사 위태로울 위 생각할 사 그 다음에 이 접속사 즉자 뭐뭐 하면 그래서 접속사 있을유 가출비 있을유 가출비 없을무 근심한. 원래 이 즉자가 여기 유비 즉 여기도 즉 무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즉 유비 유비 즉 무한 이렇게 되는데 즉자가 빠져있는 생략되어 있는 상황. 거한 사위 여기 좀 어렵습니다. 살다 편안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안한데 살고 있을 때 생각한다? 무엇을? 위험을 생각한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을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나중에 닥칠 위험을 미리미리 생각한다. 편안히 살고 있을 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히 살고 있을 때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거한 사위해라. 이런 말이 예전부터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미래의 위험을 미리미리 생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을 생각하는 거죠. 미래에 닥칠 위험, 앞으로 닥칠 위험을 생각하면, 율직자는 뭐뭐 하면, 곧 생각을 하게 되면 곧 준비가 있게 됩니다. 위험이 닥칠 걸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죠. 준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대비함이 있으면, 준비가 있으면 결국은 걱정할 일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A면 B고 B면 C가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위험을 생각하면, 잘못된 위험이 닥칠 걸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게 되고, 대비하게 되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근심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직 우리가 시험 보기가 아주 멀리 남아있는데, 기말고사, 지금 아직 기말고사가 멀었죠.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집에서 편안히 온라인 수업하고, 이때에 나중에 닥칠 위험,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빵점이다, 이런 위험한 일을 지금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면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근심, 부모님한테 혼날 일은 없게 되는 거죠. 미리미리 공부해서 준비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보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 살신성인, 지피지기, 유비무한. 그 본문풀이는 지금 아까 본문에 쭉 설명한 것들을 자세히, 요때 써있자는 뭐뭐로써 라는 개사인데, 여기서는 이 개사의 의미가 그것으로써 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접속사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삶을 구해서 그래서 인을 해친다. 자신을 죽여서 그래서 그것으로써 그래서 인을 이룬다. 그 다음에 직자는 뭐뭐 하면, 영어의 if처럼 뭐뭐 하면 하는 접속사로 씁니다. 자, 모양이 비슷한 자, 저피자와 가죽피자. 저피자 오른쪽이 가죽피라고 했죠. 그래서 피차 그러면 저피 이것차, 저것과 이것이죠. 피차 일반, 피혁 가죽피 가죽혁, 피혁이 가죽이에요. 피혁 제품, 가죽으로 만든 물건들. 자, 몸기자와 리을자처럼 생긴 활궁,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하죠. 자기자, 스스로자, 몸기. 신궁, 그죠. 신기할, 귀신신자의 활궁, 아주 신기한 기술을 가진, 활 쏘는 재주를 가진 딸, 신궁. 자, 영양 그림을 보겠습니다. 공자에게 배우는 인. 제자들이 공자에게 인이 무엇인지 묻자 공자는 각각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이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을 잘하고 표정을 꾸미는 사람치고 인한이가 드물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공손한 것이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여 올바른 예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이다. 공자의 중심 사상인 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을 관리해보자. 이 공자에게 인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1학기 때 이 공자 인은 애인이라 말 배운 적 있죠. 인이란 게 뭐냐? 사람을 사랑을 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인이다. 공자는 제자들이 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교원영색이면 선인, 말을 잘하고 표정을 잘 꾸미면 그런 사람은 인이 적은 사람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공손하는 것. 그렇죠. 효제, 행인지 본, 위인지 본,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효도와 공손함.
극기복례 위인. 극기복례가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었죠. 자, 활동을 보면 그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성어로 나타냈을 때, 자, 지금 무조건 뛰어!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안 가져왔네. 지피지기의 자세로 실천해 보면 되겠죠. 상대편과 우리 편의 축구 전력에 아무런 고려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상대편의 장점, 단점, 우리 편의 장점, 단점을 살펴서 경기에 임하면 지피지기, 무조건 뛰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적에 대해 상대편도 모르는데 또 우리 편의 애가 잘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른다면 경기를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뛰어는 안 되고, 상대편과 우리 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대편은 어디가 약점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만 승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비무환의 자세. 준비물을 미리 챙겨왔다면 후회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챙기고, 이런 안 가져왔네 하고 후회하는 일은 없겠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걱정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 물음에 답해보자. 기억에 들어갈 지피지기, 여기, 네, 백전불태. 이때 백자는 100번 싸운다는 것은 싸울 때마다 위태롭지 않다. 날일, 이슬유, 일백백, 눈목, 스스로자 비슷비슷하게 생겼네요. 다. 다의 밑줄치 부분, 유살신이 성인, 가장 마지막에 풀이되는, 자신을 죽여서 그래서 인을 이룬다. 네, 성자가 이룰 성자가 마지막에 해석되겠죠. 자, 가에서 다까지 다음 사진과 관련 있는 걸 골라봅시다. 미리미리 점검을,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들이 미리미리 점검을, 그래야지 비행기가 잘 운행할 수 있겠죠. 바로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돼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큰 사고를 방지한다. 네, 나 거한사위 사중유비 유비무환, 바로 유비무환. 네, 이로써 10.1과 실천의 고사성어 본문을 익혀봤습니다.